원달러 환율도 덕분에 약간은 안정세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높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걱정이 많은데요. 지금 1,500원을 그래도 가는 게 아니냐, 거길 뚫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환율이 굉장히 추세적으로 쭉 상승해 왔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환율이 1,100원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제였죠? 먼 얘기가 아닌데요. 네. 2020년 말에서 아하. 2021년 초 네.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환율이 떨어졌을까? 그 이전에 한 2010년대 후반은 1,200원대에서 이제 네. 변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하락한 원인을 보면 그때 당시 이제 전 세계가 다 이제 이동에 제약이 생기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유학생이었던 학생들이 미국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면서 국내로 다시 복귀하고 네. 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자본 유출이 상당히 이제 제약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방 경제에서 폐쇄 경제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에 가까운 형태로 갔을 때 그때 잠시나마 환율이 좀 안정이 됐었던 게 있었고요. 이제 코로나 극복 이후에 환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거 자체가 좀 기저효과였다 보니까 다시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2021년, 22년부터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시작이 돼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시키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2022년 중반이었나요? 그랬네요. 2022년 10월에 예. 있었네요. 1,400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네요. 예, 그때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소위 말해서 역전 현상이라고 더 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경제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졌던 상황이죠. 네. 이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특정 국가의 금리가 다른 국가보다 금리가 높으면 자본 유출이 금리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데는 자본 유입이 생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한 3년 가까이 됐죠. 그런 금리 역전 현상이 역대 어느 시기보다도 가장 장기간 유지가 되어 왔었고요. 그것이 꾸준한 자본 유출로 환율을 상승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교과서적인 대답이고요. 네. 또 소소하게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 붐이 일어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의 미국 주식을 샀죠. 네. 매수한 네, 네. 금액이 크고 그것이 실제로 환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뭐 한국은행의 어떤 그 담당자분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래서 1,500원을 뚫을 기세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유학생 부모 당장 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름이 크고요. 여행 가시려는 분들도 고민이고요. 그것보다 고환율은 물가를 밀어 올려서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 수입 물가, 그러니까 외국산 소고기, 아몬드, 뭐 치즈 가격 다 많이 올랐다면서요? 맞습니다. 뭐 우리 원화 가치가 뭐 녹는다 이런 표현이니까요. 우리 돈 가치가 적어지고 달러가 비싸지다 보니까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사실은 이제 수입과 관계된 물가인데요. 네. 소고기 관련해서도 지금 지난달 미국 소고기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9.3%가 현재 20% 올라가 있는 가까이 상황이에요. 거의 올랐네요. 20%고요. 네. 각종 과일류 중에서 수입 과일 있지 않습니까? 오렌지, 레몬, 자몽 같은 류, 체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기름값이 또 가장 문제인데요. 네. 우리는 뭐 원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현재 기름값도 리터당 1,600원을 넘으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소비자분들이 가장 체감하는 게 현재 주유소에서의 네. 이 기름값입니다. 이 맞아요. 부분도 이제 고환율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휘발유 있겠습니다. 보니까 리터당 1,700원 넘었고 경유도 한 1,600원 넘었더라고요. 이게 사실 환율 상승분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시차가 돼 오르는 있기 건가요? 때문에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유학생 가족이라든지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도 이제 사실은 매달 송금을 해야 되거나 환전 관련한 수요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고환율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여행 관련해서 아웃바운드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이 사업 모델이 있는 쪽이라든지 면세 관련한 쪽에서는 고환율 때문에 사실은
업종 자체가 매력을 네.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많다라고 해서 수입과 관계된 수많은 이 내수 관련한 섹터 내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사장님들 원가 비중에 거의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카페들을 좀 보면은 자영업자들 목소리, 정육점 사장님, 뭐 스테이크 트럭 사장님들,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무 걱정 목소리가 맞습니다. 커요. 각종 식자재가 사실은 뭐 수입산이 많거든요. 네. 전부 다 사실은 뭐 기존 대비해서 30% 이상 올랐다라고 지금 호소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자영업 안 그래도 어려운데 네. 원가 부담 때문에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건설 관련해서도 수입 관련한 원자재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쪽 비용이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공사 원가에 반영되면서 집값 상승에도 어느 정도 악영향을 준다라고 봐서 내수 관련한 건설업, 자영업 등등등의 일파만파로 사실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렇다 보니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달러를 파는 사람들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후에 남은 소액 달러부터 시작해서 한 $10,000까지도 파는 사람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게 원래 이제 외국환 이제 법상 그 $5,000 이상은 이제 거래를 이제 못하게 이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이하는 뭐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근데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고 개인 간 거래가 이게 커진다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단순히 현금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새로운 또 결제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한 또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없는 그런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이렇게 비상이다 보니까 어제는 정부가 사자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기재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번 달러 고환율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불구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고환율을 끌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네. 텐데요. 지금 현재 고환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주목받는 게 사실은 또 연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개인들이 해외 투자를 한다라든지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정책 당국의 영향력 밖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그림력이 좀 약한 부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들 보고 테슬라 주식 사지 마세요 이런다고 안 살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당국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건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거, 기재부나 한국은행이 직접 개입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국민은행을 통해서 환율에 개입하는 방안이 있는데 국민연금이요. 근데 이제 외환보유고를 직접 동원하는 거는 좀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한 3년 전에 4,700억 불 외환보유고가 현재 4,100, 200 요 사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직접 개입했을 때 4,000선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직접 개입이 안 된다라고 보면 국민연금을 통한 개입 카드를 이제 당국이 실제로 이제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정확하게는 이제 국민연금의 지금 한 1,300조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해외 자산이 절반 정도니까 한 700조 정도로 보고요. 그 중에서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전략적 환해지를 검토한다라는 게 어제 보도입니다. 네. 평소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환율 변동이 있으면 이거는 편하게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전술적 환해지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환율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내려간다거나 할 때는 아예 이거는 전략적 단위로 해서 전체 자산의 10%, 해외 자산의 10% 정도를 환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카드가 이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약 70조 내외의 지금 환해지 물량을 시장에 투하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환율이 방안을 내려갈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연금이 환해지를 이제 시행한다라고 하면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선물안을 직접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게 돼요. 조만간에 이러이러한 금액으로 나는 달러를 팔 거야라는 계약인데요.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이 반대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을 잡게 되고 그 은행이 그러면 시장에 달러를 푸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를 일단 발생하게 되는데 뭐 다양한 부작용도 사실 우려되는 네.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 네, 노후를 위한 자산인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논란은 있는 상황입니다.